유용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우리가 그냥 이 36쪽의 첫 번째 문제 123번 문제를 그냥 한번 부딪혀서 풀어볼까요? 123번을.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23번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곡선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이 점 P가 아닌 점 A, B에서 곡선과 만난다. 그랬으니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이 접선의 방정식, 그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일이니까 자, 얘를 일단 미분을 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미분해가지고 3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미분해서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승현아,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5고 접점이 마이너스 1,4니까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돼요? y는 5괄호 x 플러스 1 플러스 4. 그래서 y는 5x 플러스 9 이렇게 접선이 나오죠. 그죠? 접선이 나오고 그러면 이 접선과 이 곡선이 다시 한번 만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요 놈과 요 놈의 또 다른 이제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을 찾으려고 얘네들이 이제 같다라고 놓겠죠.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은 5x 플러스 9 이렇게 되고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죠. 근데 이미 우리는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 접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두 번 나오겠죠. 맞니?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두 번 나온다.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1에 제곱이 들어가 있겠죠. 인수분해하면. 그죠? 그럼 그렇게 두 개 빼고 나서 나머지가 뭐냐? 나머지 인수가 뭐냐? 이걸 찾을 거니까 요 놈을 조립제법을 두 번 때리면 되겠죠.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요 놈을 마이너스 1로 두 번 조립제법을 할 겁니다. 미리 세팅을 딱 해놓고 마이너스 1로 두 번 조립제법을 할 거예요. 자, 1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면 빵 나왔고 또 1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면 또 빵 나왔으니까 결국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꺼내고 나면 남아있는 1차식이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이 접선 말고 또 다른 점, 요 점에 x좌표가 지금 얼마인 거예요? 요 점의 x좌표가 2라는 얘기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러면 2, 얼마일까? 이거 찾으면 되니까 2 집어넣으면 되죠? 8 되고 4 되고 19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지? 그 또 다른 교점이 2, 19가 돼가지고 답은 2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비율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풀었을 때 풀이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3차 함수는 사실 뭐 4차 함수에 대해서는 비율 관계를 배우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고 활용을 한다 해도 그게 뭐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3차 함수는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그걸 썼을 때 확실히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우리가 꼭 이용을 좀 해주면 좋겠다. 3차, 3이라고 쓸게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자,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3차 함수에 대해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 내용이 3차 함수는
fx가 그러니까 3차 함수라고 한다면 f 프라임 x는 뭐죠?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이제 최고차항이 양수인 경우만 생각했을 때 2차 함수의 모양은 x축과의 관계로 생각해 봤을 때 크게 몇 종류예요? 요렇게 생기는 거, 요렇게 생기는 거, 그리고 요렇게 생기는 거. 크게 x축과의 관계로 보면 세 종류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f'이 이렇게 생길 때, 이렇게 생길 때, 이렇게 생길 때 각각에 대해서 fx는 어떻게 생겼을까 추측을 좀 해보면, 자, 여기가 지금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자, f'에서 중요한 건 부호니까 이게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한다는 건 fx는 요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감소했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모양이잖아, 그치? 이거 여러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증가 감소가 아니고요, 여기 있죠. 여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자, 빨갛게 표시한 지점. 자, 이 빨갛게 표시한 지점은 2차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빨간 선은 뭐죠? 축이죠, 축. 우리가 흔히 축의 방정식 이렇게 말하는 축이죠, 축.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죠. 그죠? 그러면 자, 그 축을 그대로 쭉 내리다 보면 3차 함수랑 여기서 만난단 말이야. 여기. 2차 함수의 축이 3차 함수와 만나는 요 지점, 요 빨갛게 표시한 요 점을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나요? 그지? 의민아, 너도 알지? 네, 이 점이 무슨 점이야? 이 빨간 점이? 시초 때 배운 거. 이거 배웠나 우리? 아니. 해지 변곡점 배웠니? 정식으로 교과 과정만 보면 수트에는 없어요. 맞아요. 그쵸? 정식으로 교과 과정만 보면은. 질문하면 알려줘. 그죠? 근데 이게 요 점을, 요 변곡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3차 함수는요, 요 빨간 점을 이제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완벽한 점대칭 함수입니다. 점대칭. 그러니까 요 빨간 점을 기준으로 빨간 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얘 있죠? 오른쪽 부분에 있는 그래프를 180도 이렇게 회전시키면 왼쪽 부분의 그래프랑 정확히 겹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양만 그런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생긴 친구도 가운데 이렇게 쭈루루루루 내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변곡점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3차 함수의 변곡점일 텐데,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증가를 이렇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겠지, 그지? 하지만 어쨌든 얘도 요 점에서 점대칭을 이룬다라는 사실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이 오른쪽 부분의 그래프를 180도 회전시키면 여기랑 딱 겹치는 거예요. 점대칭. 자, 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가운데다 이렇게 띠리리리리 그거 보면 얘는 이제 함수가 요렇게 올라가다가 0이 되는 순간은 없고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모양으로 갈 텐데, 이 녀석도 어쨌거나 요 점에서 점대칭을 이룬다. 그죠? 그래서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서 점대칭을 이룬다 라는 사실하고, 그리고 요거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만나게 될 함수가 이 첫 번째 모양이잖아요. 이 첫 번째 모양에서 이 변곡점의 위치가 눈으로 봐도 보이죠? 극대점과 극소점의 딱 어딜까요? 어서오세요. 극대점과 극소점이 어디야? 딱 중간이에요. 딱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2차 함수를 보면 되잖아. 2차 함수에서 만약에 여기가 뭐 0이고 여기가 2다. 그러면 가운데 지나가는 축은 무조건 1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3차 함수에서도 자, 극대를 갖는 지점이 뭐 요 지점의 x좌표가 0인데 극소를 갖는 지점의 x좌표가 2다. 그럼 변곡점의 x좌표는 1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극대를 갖는 점과 극소를 갖는 점의 딱 중간에서 변곡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지? 요게 이제 3차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 내용이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율 관계를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제일 흔하게 만나는 3차 함수가
자, 이렇게 생긴 애잖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자, 이런 3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3차 함수에다가 내가 접선을 하나 그을게요. 뭐 이렇게 접선 하나 긋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접선 하나 긋고요. 이 접선하고요.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친구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 더 그을게요.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이랬을 때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3차 함수는 요 지점이 무슨 점이랬죠? 변곡점을 기준으로 완벽한 대칭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점대칭을 이루고 있어. 자, 그러면 요 파란 접선하고 접하는 접점이 있겠죠? 접점을 표시할게요. 접점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변곡점 표시하고 얘랑 평행한 애랑 만나는 접점을 이렇게 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 위에 있는 접선이랑 만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 여기 접점이죠. 접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한 변곡점. 여기는 다시 접점. 그리고 이 끝에는 이 접선이 다시 그 3차 함수와 만나는 교점. 자, 이렇게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 이렇게 네 가지를 표시를 했을 때 그때 자, 여기 대 여기가요. 정확하게 여기가 x축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x축으로 끌어내리면 여기의 비율이 1대 1대 1을 이룬다. 요게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의 핵심입니다.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 이렇게 했을 때 요게 1대 1대 1의 비율을 갖는다. 물론 이제 하나 더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 아래쪽에 있는 요 접점이 지금 접선이 아래쪽에 하나 있으니까 이 접선하고 만나는 여기도 내가 하나 더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요것도 내가 이게 띠리리리리 내렸을 때 여기까지도 하나 더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똑같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접선을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자면 어쨌든 포인트는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을 표현했을 때 이 간격이 전부 똑같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자, 얘를 우리가 예전에 그 수투 배울 때 요거는 했어요. 3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여기 극대점 있죠? 극대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그때 요 지점이랑 요 지점이랑 그 다음에 요 극점 있죠? 극점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몇 대 몇이었죠? 이건 그때 수업 시간에 그때 많이 써먹었었는데 기억나니? 2대 1이었어요. 2대 1. 근데 그 2대 1이라는 것도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파란 녀석이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 하나 더 긋는다면 그게 이렇게 그어지지 않을까요? 이거 아닐까? 그죠? 그러면 여기다도 봐봐. 여기가 지금 하나의 접점이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쯤에 뭐가 있겠어요?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하나의 접점이고 요게 나머지 하나의 교점이잖아. 어이구 오랜만이네. 그러니까 이 관계도 우리는 접점과 변곡점과 접점과 교점의 관계로 이해하면 자, 방금 말한 것처럼 자, 여기 대 여기가 똑같이 1대 1대 1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변곡점을 생략하고 그냥 여기 대 여기를 2대 1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요렇게. 자, 이게 3차 함수 문제를 풀다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이걸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차이가 크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123번 문제 그냥 통으로 풀었잖아요. 이렇게 생으로. 자, 얘한테 우리가 이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요 녀석의 그래프한테. 이 녀석은 일단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되죠.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건 축의 방정식이 얼마인 거예요? 이 이차함수는 축이 얼마인 거야? 그냥 0인 거죠.
맞죠? 2차 함수는 축이 0인 겁니다. 그럼 내가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일 텐데 그때 여기 가운데 여기 변곡점 요 변곡점이 지금 얼마인 거예요? 여기가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과 같으니까 여기가 지금 0인 거예요. 그죠? 여기가 0인 상태. 자, 그러면 마이너스 1,4라는 요 점은 이 변곡점보다 약간 왼쪽에 있겠죠. 그죠? 약간 왼쪽에 뭐 어디쯤에 있을지 잘 모르겠어. 한 여기쯤에다 그려볼게요. 여기쯤에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그리면 우리는 그럼 그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접선을 지금 그을 거잖아. 그죠? 그럼 얘에서 접하는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요런 느낌으로 생길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생길 거고 저 위에 올라가면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만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면 이 빨간 접선이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애를 하나 더 여기다 붙였을 때 여기다 이렇게 하나 더 붙였을 때 요 놈하고 접하는 지점 여기가 그러면 다시 하나의 접선이 되죠. 접점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얘네들이 만나는 지점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방금 배운 비율 관계에 의하면 요렇게 했을 때 요 간격이 전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변곡점이 0인 걸 아니까 그 다음 포인트는 1이겠죠. 그럼 또 그 다음 포인트는 얼마예요? 2겠죠. 그럼 내가 이런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조립제법 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그러면 이 접선이 이 3차 함수랑 만나는 또 다른 교점은 x좌표가 2라는 얘기구나 라는 거를 이 비율 관계를 가지고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니네가 실제 문제를 풀 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이거 뒤에 거 풀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금 오늘 수업하면서 이 문제는 비율 관계를 써서 풀어라. 이 문제는 비율 관계를 써서 풀어라. 문제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문제 풀 때 꼭 그런 문제들은 비율 관계를 써가지고 풀어봐. 그래서 그게 자기한테 딱 이렇게 자기 있게 되잖아요. 그럼 3차 함수 문제 풀기 훨씬 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얘는 x좌표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y좌표 찾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역시 그러면 또 비율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124번보다는 125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자, 포인트는 이거야. 포인트는 이렇게 접선이 등장했을 때 접점, 변곡점, 자, 평행한 접점, 교점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갖는다는 게 비율 관계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이용해서 한번 125번 한번 볼게요. 자, 125번에서 지금 일단 얘는 그림에서 이미 다 티가 나죠. 여기 원점이 이 함수의 뭐예요? 변곡점이죠. 그죠? 원점이 변곡점이야.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지점이 지금 접하는 지점인데 이 접하는 지점의 X값이 얼마예요? 1이죠. 여기 이렇게 띠리리리 그으면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비율 관계를 잘 써먹고 싶으면 이 녀석과 평행하면서 이 함수에 접하는 애를 하나 같이 그려놓는 게 좋잖아. 아까 비율 관계 보려면.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 녀석이랑 이렇게 평행하면서 이 녀석이랑 평행하면서 얘에 접하는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요렇게 하나 그려놓을게요. 요렇게. 자, 요 접선과 평행한 접선 하나 더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녀석이 접하는 지점, 여기가 그러면 포인트가 될 텐데 요 지점은 그럼 얼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1이었고, 그지? 변곡점이 0이었고, 그럼 얘는 같은 간격만큼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그럼 그 다음 포인트가 이제 만나는 지점 아닌가, 여기? 그지? 여기 이제 만나는 포인트 아니야, 그죠? 그럼 이 지점의 값은 얼마인 거 바로 보여요? 마이너스 2라는 게 바로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A라는 점의 좌표는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여기 1, 마이너스 4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X좌표를 비율 관계를 통해서 지금 마이너스 2라고 찾은 거예요. 별다른 계산이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면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그대로 이제 식에다 집어넣으면 Y좌표는 얼마야?
2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점의 좌표 다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거 마이너스 2,2하고 마이너스 2,2하고 그 다음에 여기 1, 마이너스 4하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A, B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X 좌표가 3 차이 나고 Y 좌표 6 차이 나니까 자 거리 얼마인가요? 3루트 5가 되겠지. 그치? 4번 요렇게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요렇게 3차 함수가 나와 있고 이 3차 함수에 어떤 접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일단 그 접선이랑 평행한 친구를 하나 더 그리세요. 평행한 친구를 하나 더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이 접선의 접점 그리고 이 3차 함수의 중심이 되는 변곡점 그 다음에 다른 함수의 접점 그리고 원래 함수의 교점 이렇게 4포인트를 찍었을 때 이 4포인트는 X좌표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일종의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이 간격이 다 일정하다는 거. 요게 3차 함수 비율 관계의 핵심이다. 이제 요걸 좀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우리 그 밑에 126번도 한번 볼게요. 126번. 126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124번 풀겠습니다. 자, 126번은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곡선 y는 fx 위에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다른 한 점을 b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이 곡선 위의 점 b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또 다른 한 점을 c라고 하자. bc의 x좌표를 bc라고 할 때 이걸 구해라. 자, 여러분 이거 비율 관계 없이 풀려면요 엄청 빡빡합니다. 상당히 많이 계산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봐. 우리는 이 fx라는 식을 알고 있으니까 자, 얘를 일단 미분을 해주세요. 미분을 하면 3x제곱 플러스 a죠. 서연아, 이 2차 함수의 추계방정식이 얼마야?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얼마야? 꼭지점. 몇 컴마 몇이라고 대답해야지. 아씨, 2차 함수의 꼭지점을 못 찾으면 지금 우리가 3차 함수 비율관계 뭐하러 배우냐. 봐봐 서연아. 이렇게 생겼을 때 요렇게 생겼을 때 꼭지점이 뭐야? 좌표로 말해야 돼? P, Q지. 그러면 너 이렇게 생기면 무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P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얘의 꼭지점이 P, Q면 얘의 꼭지점 뭐예요? 0,Q지. 그럼 다시 얘의 꼭지점 뭐예요? 0,A지. 그럼 꼭지점이 0,A니까 얘는 추계방정식이 뭐라고 봐야 돼? 추계방정식은 무조건 꼭지점의 X좌표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꼭지점이 P, Q면 추계방정식은 X는 P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자, 어쨌거나 지금 이 2차 함수는 추계방정식의 X는 0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그린 이제 3차 함수 있잖아. 요 fx. fx의 그래프는 자,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일 텐데 추계방정식이 모양이 좀 추계방정식 여기가 지금 변곡점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추계방정식이 아까 x는 0이었으니까 요 지점이 지금 요 포인트가 여기가 0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곡선 위에 마이너스 1,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이 0에서부터 왼쪽으로 조금 가면은 마이너스 1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극대점보다 큰지 작은지는 뭐 모르겠어. 그냥 옆으로 조금 가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1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지금 접선을 하나 긋자는 얘기잖아. 그죠? 여기서의 접선 하나 긋자. 여기서 접하는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지. 이렇게 그어졌을 때 그 접선이 자 지금 마이너스 1 있고 0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방금 그은 요 접선이랑 평행한 친구 하나 더 그어줘야 되겠죠? 평행한 친구 하나 더 그으면 요렇게 되겠지, 그지? 요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세 번째 포인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근 접선이랑 만나는 교점이 네 번째 포인트고, 자, 요 네 포인트들이 전부 일정한 간격을 가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디리리리리리 그어주고, 여기다가 디리리리리리 그어줬을 때 여기가 그러면 일정한 간격으로 가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겠구나. 그래서 요 지점의 좌표가 2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A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다른 한 점을 B라고 하자 그랬잖아. 이 B를 지금 우리가 찾은 거 아닌가? 그죠? 이 B가 지금 여기인 거죠, 여기가 지금 B예요. 그래서 B의 X좌표가 2입니다. 2, 얼마예요? 자, 그런데 그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또 그어보래.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다른 한 점을 C라고 하죠. 자, 또 그어요. 자, 여기를 접점으로 하는 접선을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 녀석하고 또 평행한 친구를 또 하나 그릴게요. 얘하고 평행한 친구. 자, 이 친구를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들이 지금 보입니다. 자, 맨 처음에 여기 접점, 여기가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 포인트는 변곡점이고, 그 다음 포인트는 얘랑 평행한 접점, 여기가 세 번째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이 파란 그래프가 이렇게 가가지고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그지? 이 교점이 이제 네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빨간 네 점들 역시 일정한 간격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첫 번째 점의 x좌표는 2였고 두 번째 점의 x좌표는 0이잖아. 변곡점 x좌표. 그럼 여기 세 번째 점의 x좌표 여기가 뭐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 네 번째 점의 x좌표 여기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접선이 두 종류가 지금 겹쳐져 있어가지고 약간 헷갈리는데 같은 색깔끼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B라는 점을 찾고요. 그 다음에 B에서 그은 접선의 또 다른 교점을 비율 관계를 통해서 찾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네 개가 지금 일정한 간격을 이루고 있다는 거 보이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문제에서 말한 이 C라는 점이 바로 요 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C는 마이너스 4,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B라는 점의 X좌표가 2고 C라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두 개를 찾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 두 개가 이 문제에서 말하는 이 B하고 C가 되는 거니까 자, F2 더하기 F 마이너스 4 요게 마이너스 80이다. 요걸 찾았네. 그치? 그죠?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F2면은 8 플러스 2A 그 다음 마이너스 4면은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4A 이게 지금 마이너스 80인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80이니까 싹 다 부호 그냥 플러스로 바꿔버리면요. 그러면은 A가 12인가요? 이렇게 되겠네, 그죠? 예. 아니 이해됐니? 혜진은 이렇게 해서 풀 수 있겠어? 유민이는 할 수 있겠어? 승현이는 할 수 있겠어, 승현아? 네가 이 비율 관계를 직접 쓴다고 하면은 어디서 좀 어려울 것 같아? 마이너스 4? 자, 이게 지금 파란색을 걷어내고 그냥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지금 요 B라는 점의 좌표가 2라는 걸 찾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나요? 여기 B가 이제 2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 할 일이 뭐냐면 B에서의 접선을 또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B에서의 접선을 그었어요. B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어봤더니 얘가 이제 저기 아래 가가지고 다시 한번 만날 것 같거든. 여기를 찾고 싶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우리가 그은 선의 접점이고 여기가 그 접선과 만나는 교점이잖아. 그지? 그럼 아까 우리가 비율 관계할 때 접점, 변곡점, 다시 접점, 그 다음에 교점 이 간격이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이랑 평행하면서 얘하고 접하는 직선이 하나 더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요 놈이랑 평행하면서 이 3차 함수랑 접한 애를 요렇게 하나 그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번 접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럼 여기가 또 하나의 접점이고 자, 변곡점은 원래부터 여기로 고정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이 완성된 거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의 간격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2였고요. 변곡점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변곡점 0인 거 찾아놨잖아. 그치? 축방이 곧 변곡점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0이었으니까 아 그럼 요번에는 2씩 가는구나. 2씩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예. 변곡점으로부터 저 직선이 네. 두 직선이 거리가 똑같아요. 네, 똑같죠. 뭐 그것도 문제를 풀 때 사용을 할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3차 함수는 완전히 선 대칭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어도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는 똑같고요. 변곡점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도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는 똑같고요. 그죠?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 도형은 완전히 선대칭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그어도 변곡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어도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똑같고 그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렵다 싶은 3차, 4차 함수 문제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 이거 비율 관계를 동원해 가지고 풀면은 훨씬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36쪽에 123, 125, 126 이렇게 세 개를 지금 비율 관계로 풀었어. 니네가 풀 때도 이 세 문제는 비율 관계를 동원해 주세요. 자, 한 문제 남은 거 풀고 갈게요. 124번. 자, 이 녀석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fx 위에 점 2,4에서의 접선이 점 마이너스 1,1에서 이 곡선과 만날 때 f 프라임 3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얘는 뭐 굳이 비율 관계를 동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죠. 지금 3차 함수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2,4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하나 그릴 건데 그 접선이 마이너스 1,1에서 얘랑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접선을 그릴 때 요런 느낌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접점이 오른쪽에 접점이 2,4 여기서 접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는 이 교점이 마이너스 1,1 이렇게 왼편에 놓이는 요런 상황을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랬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접선 같은 경우는요, 직선이잖아요. 직선인데 점의 좌표가 지금 두 개가 지나가는 점이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완전히 찾을 수 있죠. 그죠? 자, 기울기 얼마인가요? 3 커졌고 3 커졌으니까 기울기 1이죠. 기울기 1이고 그 다음에 2,4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나? x 플러스 2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이제 요 3차 함수인데 요 3차 함수를 이제 y는 fx 이렇게 잡았어. 자, 여러분들이 이제 3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또 비율 관계처럼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게 3차 함수와 요런 직선 사이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3차 함수랑 저 직선이요. 두 번 만났는데 한 군데서는 뚫고 지나갔고요. 한 군데서는 접했죠. 요거 어떤 느낌이야? 요 접하는 지점은 무슨 근이랑 관련이 있어요? 중근이죠, 중근.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fx하고 x 플러스 2를 이렇게 이제 같다라고 놓고 풀어보면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는데 2는 무슨 근으로 나와? 2는 중근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해가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는데 2가 중근이다 그러면 우리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된 3차식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쵸? 이 3차식이 곧 지금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fx에서 x 플러스 2를 넘겨가지고 요렇게 만든 식이 바로 요 식이라는 얘기예요. 예은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치? 내가 이렇게 생긴 식에서 어쨌든 이 방정식을 풀려면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다 넘길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자,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해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죠? 그러므로 결국 요 식이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야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리는 그럼 fx가 뭐냐? 그럼 fx는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 있던 요 1차식을 다시 어떻게 버리면 돼? 넘겨버리면 되지. 그치? 네,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애가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3차 함수 fx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교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3차 함수를 다시 추적하는 과정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f 프라임이 3이니까 이제 미분 때리면 되겠죠. 근데 이거 미분할 때 이거 미분 어떻게 해줘야 되니? 곱미분 해줘야 되겠지. 그치? 곱미분. 자, 그래서 f 프라임 x 곱미분 해주면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겠고요.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하고 자, 뒤에 거 미분하면 2가 내려오고 x 마이너스 2 남아있고 속미분해도 1이고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하면 1 하나 남겠네요. 여기서 이제 f 프라임 3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맨 앞에 거는 1이고요. 플러스 2 곱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1이네. 그럼 답 얼마인가요? 10. 그쵸. 1번. 요렇게. 그지? 그래서 요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요 상황에서 fx를 이렇게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찾는다. 그지? 네, 요런 문제였고요. 자, 넘어가 봅니다. 자, 37쪽으로 가서요. 37쪽에 127번 한번 풀어봐야 되나? 127번. 자, 이것도 역시 비율 관계를 한번 써먹어 보세요. 127번. 자, 우리 127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도 이제 우리가 비율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 B라는 점을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요 곡선의 변곡점을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접점의 좌표는 하나 알려줬으니까 자,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줄게요. 미분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요 2차 함수의 축이 곧 변곡점이랬잖아. 그리고 3으로 묶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고 플러스 1 그럼 3괄호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중요한 건 얘의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니까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이 1이겠구나. 그죠? 그럼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3차 함수의 요 지점이 지금 1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1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A라는 점의 x좌표가 3이라 그랬으니까 3이면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쯤에 그냥 그려볼까요? 여기쯤에 이렇게 3이 이렇게 있다. 여기 3이 이렇게 있으면 이 3이라는 지점에서 지금 접선을 하나 그은 거니까 여기서의 접선을 그으면은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접선하고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평행한 접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 하나가 이쪽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그 접선의 접점 여기가 지금 B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점의 좌표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비율 관계를 생각하면 당연히 바로 나오는 거잖아. 이 간격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가 B점인데 B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B점의 y좌표는 이 주어진 3차 함수에 집어넣어야죠. 그죠?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봤더니 혜지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4 나왔어. 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는 요 점에서의 이 접선, 그 접선의 y 절편을 지금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이 접선의 기울기. 그치?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 전에 미분 다 해놨으니까 그 미분 해놓은 식에다가 x 자리에다가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집어넣어 보니까 기울기 얼마 나와요? 10 나오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10괄호 x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기고, 그죠? 조금 정리하면 10x 플러스 6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 녀석의 y 절편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128번이 오늘 풀 문제들을 다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128번. 풀었니 혹시? 아니, 네. 땅에 가면요? 예. 높이가 네. 2인 것까지는 높이 2라고요? 2 아니에요? 높이가 2인가? 아니, 그때 극소를 음. 구하면 그래요? 극대점이 구해지는 건 알겠는데 극소점이 딱 나와요? 아니요? 근데 2인 거 어떻게 알아? 대칭이니까. 변곡점의 y좌표가 나오나요? 아니요? 변곡점이 0,0이 아니죠? 자, 일단 128번 문제를 보면요.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fx가 이렇게 생겼고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의 접선 LM의 기울기가 모두 3K제곱이다. 아하, 그럼 평행인 두 접선이란 얘기네. 평행인 두 접선이니까 이 두 접선은 요 녀석의 변곡점이랑 대칭의 위치에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변곡점이 또 깔끔하게 안 나와. 여기 K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변곡점을 구해봤자 K에 대한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K에 대한 식으로 싹 다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녀석을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면 f 프라임 x 미분해 보시면 x 제곱 마이너스 2k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이 a, b라는 두 점은요, 접선의 기울기가 3k 제곱이 되는 두 지점인 거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f 프라임 x니까 이 f 프라임 x의 값이 3k 제곱이 되는 그 지점이 A, B인 거죠. 그래서 얘는 3k다 라고 놓고 요걸 만족하는 x 값을 찾으면 그 x 값이 바로 A, B라는 점의 x 좌표들이 되겠죠. 그죠? 네,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고, 제곱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3k 제곱이라 했으니까 같다라고 놓은 거야. 그러면 넘겨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요. 마이너스 3k 제곱은 0이니까 k하고 3k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x 값이 마이너스 k 또는 3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요. 이렇게 3차 함수를 하나 그려놓고요. 이 3차 함수에서 지금 마이너스 k가 되는 지점과 3k가 되는 지점을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기울기가 똑같은 두 직선이니까 이렇게 접하게 하나 만들고, 자, 요 놈이랑 똑같은 애를 이렇게 하나 접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 자, 요쪽의 접점과 요쪽의 접점, 이 두 접점이 x좌표가 각각 한 놈은 마이너스 k, 한 놈은 3k라는 거죠. 요런 상태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놈과 이놈의 딱 한가운데가 K잖아요. 그 K라는 지점이 이 3차 함수의 무슨 점이겠구나? 변곡점이겠구나. 그죠? 여기쯤에 이 3차 함수의 변곡점, 여기가 변곡점일 거고, 변곡점의 값은 x는 K 컴마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어, 변곡점.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얘기를 보니까 이 y는 fx에 접하고 x축에 평행한 두 직선이 등장을 하네요. x축에 평행한 두 직선.
자, 그러면 x축에 평행한 두 직선이면은 요렇게 그리란 얘기 아닌가요? 여기서 요렇게, 아이고 위로 좀 올려서 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얘랑 똑같은 애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그었을 때, 그때 이 x축이랑 평행한 두 직선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어놓은 초록색으로 둘러싸인 도형, 지금 여러분 딱 봐도 이 도형이 평행사변형인 것은 보이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지금 24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지금 x축과 평행한 요 녀석들도 좀 생각을 해볼게. x축과 평행하려면 이 극대점이랑 극소점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극대점과 극소점. 그러면 극대극소가 어딘가? 아까 극대극소를 미분한식이 요거였으니까, 미분한식이 얘였으니까, 자, 극대극소는 그냥 이 녀석이 0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f'이 0이 되는 순간. 그럼 얘를 그냥 0이다라고 놓고 풀어보면은 x값이 뭐하고 뭐가 나와? 그죠? 요거는 0인 거니까 x로 그냥 묶어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0하고 2k가 되죠. 그럼 요 왼쪽에 지금 극대가 되는 지점 여기가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극소가 되는 지점 여기가 2k,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왔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 도형의 넓이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볼게. 최선을 다한다는 건 여기 y좌표들 있죠? 지금 x좌표만 쫙 찾아놨잖아. y좌표들을 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제일 위에 0, 여기 놈부터 찾아보면 x좌표가 0이면은 y좌표 얼마예요? 1이죠. 1.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빨간 점, 요거 2k, 자, 2k, 를 찾아보시면 요 fx의 x자리에 2k를 넣는 거니까 3분의 8k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세제곱 플러스 1이죠. 계산하면 얼마일까? 1 마이너스 3분의 4k 세제곱인가? 맞나요? 그냥 여기다가 2k 넣고 계산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이제 여기 3k, x좌표가 3k인 지점도 한번 찾아볼게요. y좌표를. 자, 3k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3k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 곱하기 27k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 곱하기 9k 제곱. 없어지네 이거, 그죠? 이거 4K 아니에요? 어디요? KX 제곱과 6K 제곱은 4K kx 제곱에다가 지금 이거 집어넣은 건데? 요 점의 좌표를 찾아보려고. 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2k 집어넣으면 3분의 8k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k 세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얘가 3분의 12 아닌가? 맞죠? 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3k를 집어 넣었을 때 보니까 1이 나와요. 여기가 1이 나와요. 그죠? 요 자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을 약간 수정을 해볼까요? 왜냐면 아까 전에 이 빨간 극대점이 0,1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3k,1이 나왔으면 y좌표가 지금 얘랑 똑같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이 교점이 사실은 요 주황색 라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림을 그리면 교점이 여기가 아니라 교점이 여기에 있는 상황이 맞다는 거죠. 그죠? 교점이 여기에 있는 상황이 맞아요. 그러면 자, 그림을 제대로 수정을 좀 해보면 여기서 각도를 이렇게 좀 틀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좀 더 틀까? 해가지고 자, 요렇게, 그지? 여기서 딱 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요거를 자, 여기가 3k,1이 되도록 자, 여기죠. 여기가 그러면 제대로 찾은 3k,1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만 쭉 그냥 볼게.
볼게요. 자, 3k,1이고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쪽 거도 그러면 수정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지금 평행한 친구니까 요 녀석도 똑같이 수정을 하시면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 k인 지점이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k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k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거 1 마이너스 3분의 4 k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요 놈의 y좌표랑 어때요? 똑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초록색 접선도 수정을 하면 자, 요 놈이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렇게 오겠죠, 그죠? 여기서 딱 접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그리면 여기서 딱 접한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는 거지, 그지? 이렇게 돼가지고 요 지점이 이제 마이너스 k, 뭐 1 마이너스 3분의 4 k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정확한 그림은 그렸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제 넓이를 표현해야지 끝이 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넓이를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 평행사변형의 넓이라는 거는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죠. 밑변과 높이. 근데 높이는 쉬워요. 높이는 이미 우리가 아까 전에 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았을 때부터 높이는 이미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그죠? 높이는 이제 여기 길이가 지금 높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길이. 자, 이 높이는 그냥 1에서 얘를 빼면 되기 때문에 높이는 3분의 4k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밑변의 길이를 표현하는 게 문제예요. 밑변의 길이. 그치? 그래서 밑변의 길이. 요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게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요 길이만 잘 표현을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을 하나 갖고 올게요. 이거. 지금 우리가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이 직선은 기울기가 3k제곱짜리 직선이에요. 그지? 그렇다면 지금 이 높이가 3분의 4k 세제곱이다 라는 것은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렸을 때 이 직각삼각형의 가로의 길이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지? 요 빨간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놈에서 지금 높이가 3분의 4k 세제곱인데 기울기가 3k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하면 여기 길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지? 여기 길이를 내가 x라고 하면요. 이게 성립하죠. x분의 자, 이 삼각형의 높이 3분의 4k 세제곱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초록 직선의 기울기인 3k 제곱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3k 제곱이면은 이렇게 자리 바꾸면 되는 거니까 x는 뭐가 되냐면 k 두 개씩 지워지고 9분의 4k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한 겁니다. x랑 3k 제곱이랑 자리 바꾸고요. k 두 개 약분시키고 번분수 푼 거예요. 9분의 4k가 돼.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요 빗금친 삼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9분의 4k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어. 무슨 결론이 나왔냐면 요 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k였잖아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의 x좌표는 3k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3k에서부터 왼쪽으로 요만큼 온 게 지금 여기잖아. 그럼 요 지점의 x좌표가 뭐가 되냐면 3k에서 요 가로의 길이만큼 이 9분의 4k만큼 뺀 거죠. 요 지점의 x좌표가. 그럼 어떻게 돼? 3k에서 9분의 4k 빼면 9분의 23k인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는 이 9분의 23k에서 자, 반대쪽의 x좌표인 마이너스 k를 이렇게 빼주니까, 그지? 그러면 9분의 32k가 됩니다. 밑변의 길이가. 겁나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끝이 났어요.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이 요거고 높이가 요거다 라는 걸 찾았으니까 얘네 둘을 이제 그대로 곱하면 24다. 이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9분의 32k에다가 곱하기
3분의 4k 세제곱 하면 이거 얼마냐 이거? 27분의 128k 4제곱인가? 이게 지금 24예요. 그죠? 자, 그럼 k 4제곱은 24 곱하기 128분의 27인데요. 24랑 128은 8로 약분되니까 이거 3되고 이거 8로 약분시키면 얼마니? 16. 그럼 이게 16분의 81이 되나요? 네, 그러면은 4제곱 해가지고 16분의 81이 된 거니까 K는 2분의 3이겠네, 그죠? K는 2분의 3. 상당히 어렵죠? 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네. 자, 이게 128번 문제였고요. 자, 우리 어려운 문제 풀었으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알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욕심이 없어. 오늘은 3차, 4차 함수의 비율 관계 요거를 끝내는 게 내 목표거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조금 더 풀어볼게요. 물 좀 마시고 와. 자, 129번 37쪽에 129번 볼게요. fx라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함수에 대해서 또 gx라는 애를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gx를 정의했는데 gx는 보니까 x가 3 이상인 구간에서는 fx랑 동일하고 3 미만인 구간에서는 b라는 상수에서 fx를 뺀 것이래요. 그러니까 대충 한번 좀 예상을 해보면 3차 함수가 지금 뭐 증가하는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아무데나 이제 3을 하나 끊을게요. 여기서 3을 하나 이렇게 또 끊어. 3을 또 끊은 다음에 이 3인 지점보다 오른쪽 지점에서는 fx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요렇게가 되겠죠, gx가. 근데 3보다 작은 구간, 이 점선의 왼쪽 구간에서는 fx에다가 일단 마이너스를 붙였죠. fx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뭐 x축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x축을 뭐 여기쯤에 있다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그냥 느낌만 보는 거야. 여기에 x축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x축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그러면 이쪽 부분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냐면요. 이쪽 부분의 그래프를 자 마이너스 f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건 얘를 x축 대칭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프를 똑 잘라가지고 이 부분의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키니까 저 아래쪽에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모양,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b라는 상수를 더했다는 얘기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b만큼 위로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얘기잖아. 위로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그렇게 끌어올린 그래프가 지금 여기랑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랑 딱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gx의 그래프도 연속이 되고 심지어 얘가 미분까지 가능을 하대요. gx가. 그럼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은 이렇게 연속이 되게는 만들 수 있지만 요 3이라는 지점에서 지금 미분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불가능하죠. 지금 꺾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꺾여져 있지 않고 여기서 부드럽게 연결까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가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치. 요 끊는 이 3이라는 포인트가 요런 지점이 아니라 극소나 극대 지점이었던 거지. 그래서 끊어지는 부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순간 기울기가 0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올리더라도 부드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는데 3이라는 포인트가 여기였다면, 여기가 3이었다면 내가 여기서 끊어가지고 자, 요 부분을 냅두고 자, 요 부분을 끊어가지고 대칭을 시키더라도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끌어올렸을 때, 쭉 끌어올렸을 때, 자, 뒤집었지만 그래도 다시 이 지점에다 이렇게 붙여보면 얘가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 3차 함수가 어디에서 극값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 미분을 좀 해볼게요. 자, fx를 미분을 해보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방금 깨달은 게 이 3이라는 지점에서 얘가 극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F'은 여기다 3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돼? 3이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분시킨 상태에서 내가 거기다 3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은 0이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A 값 정하면 되겠네. A 값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A? 9 나와요? 3 집어넣으면 얼마야? 27 마이너스 24니까 아, 그래 36이네. 9인가요? 9, 그죠? 9, A는 9. 자, 9라고 쓸게요. 그러면 A는 9. 자, 그럼 요 놈을 이제 인수분해를 마저 할게요. 그럼 얘를 3으로 이렇게 묶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1, 3의 마마 해가지고 그러면 3과 1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그런 친구네. 그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면 이제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네, 요런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3이라는 지점에서 우리가 연속이 또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3이라는 지점의 함수값을 정확히 구해보면 자, 요 fx에다가 x자리에 3 집어넣을게요. 근데 fx는 a가 아까 9라고 찾았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0 요런 함수입니다. 그럼 f3을 찾으면은 f3은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플러스 10이니까 앞에 3개 날아가고 10대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여기가 10이면 x축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을 건데 자, 그러면은 3이라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얘를 지금 뒤집었죠. x축 대칭시켰죠.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이렇게 연장이 돼가지고 자, 3이라는 지점에서 얘가 여기가 10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0만큼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를 얘가 지금 마이너스 fx의 그래프인데 이 녀석을 이제 b만큼 위로 끌어올려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위로 끌어올려줬을 때 이 끊어진 포인트가 여기서 딱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얼만큼 끌어올려야 돼? 20만큼 끌어올려야지. 그치? 지금 플러스 10을 대칭시켰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위로 20만큼 끌어올려야지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B라는 값은 20만큼 끌어올려야 되니까 B는 20이구나. 그지? A는 아까 9였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제 함수 gx의 극소값을 구하는 건데 뭐 극소값 찾는 거 쉽죠? 아까 1이라는 지점에서 얘가 극대를 가졌었으니까 요거 그대로 뒤집어 놓은 거잖아. 얘가 극소를 가는 포인트도 1이겠죠. 그죠? 물론 얘가 실제로 여기 있진 않고 얘 지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1이라는 포인트에서 지금 극소를 가질 건데 그럼 1에서의 극소값은 얼마냐? 1 집어 넣어보면 gx에다가 1 집어 넣는 거니까 자, 요 지점의 값은 b-f1이죠. 근데 b는 20이고요. b는 20이고요. 자, f1은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 보면 f1 얼마야? 14. 그럼 b에서 14 빼는 얘기니까 얼마예요? 6이 되겠네. 그치? 6. 그래서 gx의 극소값은 6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프의 모양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0번. 이건 이제 쉬운 문제네. 자,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주어진 구간에서의 이거 쓸게요. 안 나오게 못하나?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 자,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자,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딱 어떤 지점들이 있죠?
그 주어진 구간에서의 구간의 양 끝값 그리고 그 구간 내에 있는 무슨 값? 극값. 그죠? 극대 극소값. 극소값. 자, 그러면 이 구간의 양끝값이나 극대 극소값만이 그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 후보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조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 구간의 양끝값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언제만 적용이 되는 거냐면 주어진 구간이 무슨 구간일 때? 닫힌 구간일 때. 그치? 닫힌 구간. 의미나 닫힌 구간이 뭐야?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 있죠. 얘들 뭐 이렇게 써 있다. 이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x가 3 이상 5 이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라는 거는 그 구간의 양 끝값을 포함하는 구간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이거 열린 구간이고요. 이거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런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3하고 5가 큰 의미가 없죠. 우리가 어차피 쓰지 못하는 값이니까. 네, 그래서 닫힌 구간일 때 그 구간의 양 끝값 요것을 여러분들이 구해가지고 그것과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극대값, 극소값 중에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골라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또 기억하면 좋은 것이 주어진 구간에 유일한 극값이다. 만약에 그 주어진 구간 안에 극값이 딱 하나 있어. 근데 그 딱 하나 있는 게 극대야. 그러면 그 지점이 무조건 뭐가 돼요? 최대가 되죠. 그쵸? 유일한 극값이면은 극소는 최소가 되고 극대는 최대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생겼는데 내가 구간을 뭐 이렇게 잘랐다고 해봐. 구간을 이렇게 잘랐어. 그럼 이 주어진 구간 안에 유일하게 극값이 요거 하나 있는데 그게 극대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점 외에는 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 지점은 이 주어진 구간에서는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구간 내에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걔가 극대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무조건 최대값을 갖는 거고. 주어진 구간 내에 극값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걔가 극소다. 그럼 그 지점에서 얘가 무조건 최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극값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다면 그 값이 곧 최대 최소값이 된다. 뭐 이 정도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닫힌 구간에서 요 fx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어. 자, 그럼 미분해야죠. 미분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6x 그러면 이거 3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미분했을 때 f'이 지금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0과 2와 풀이니까 자, f'은 지금 fx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인 자,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주어진 구간이 1부터 4까지니까요. 1부터 4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있겠죠? 얘가 1이겠죠? 1부터 4면은 뭐 저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이 주어진 구간 안에 그 값이 지금 극소값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 지점의 값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2에서의 함수값이 최소니까 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4인가요? 4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최대가 될 수 있는 지점은 1과 4가 후보가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4일 때가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4일 때 값을 구하시면 4일 때 값은 얼마야? 24? 네, 그래서 최대는 24, 최소는 4 그래가지고 답은 1번 네, 이런 식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넘어갑니다. 38쪽으로 갈게요. 자, 이 녀석도 굉장히 뭐 쉬운 문제입니다.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인데 자, 131번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저 녀석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일 때 그럼 얘도 뭐 미분부터 해보자.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위로 볼록한데 여기가 0과 2네요. 그죠? 0과 2.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3차 함수가 생길 거고, 그때 극소가 되는 지점 여기가 지금 0이고요. 극대가 되는 지점 여기가 2인 이런 상태.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정해 줬냐면 마이너스 2부터 2를 정의했어요. 마이너스 2면 이제 이쪽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거고 플러스 2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자, 이 구간에서도요. 사실 뭐 여기가 극대지만 여기서 다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딱 봐도 요 지점이 최소라는 건 뻔히 보이죠. 0에서 최소를 갖겠죠. 그럼 0에서의 함수값을 찾으면 0 집어넣으면 얼마야? a가 되잖아. a. 그지? 이게 지금 최소값인 건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4인 거죠. a가. 그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마이너스 2랑 2 중에서 누가 더 크냐를 판단하는 건데 당연히 마이너스 2일 때가 더 크겠죠. 여기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간격이 같은데 여기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여기는 쭉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일 거다. 계산해보면 얼마일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니까 f 마이너스 2면은 8, 그 다음에 플러스 12,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16이 되겠네. 그지? 최대값은 16이다. 그죠? 간단한 문제고. 자, 내려가서 132번 볼게요. 132번. 이것도 비율관계를 살짝 써주면 좋은 문제인데,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는 gx가 이렇게 생겼어요. gx는 그러니까 0보다 큰 구간에서는 fx를 따라가는 거고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2분의 1. 이건 그냥 쭉 이렇게 생기는 상수라는 거죠. 그죠? 쭉 이렇게 가는. 맞죠?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생기는 상수함수예요. 자, 그런데 이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럼 이게 또 하나의 힌트죠.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3차 함수의 개형은 이제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 이제 0이라는 포인트를 잘라서 함수의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 내가 만약에 0이라는 포인트를 그냥 뭐 한 여기쯤에 이렇게 잘랐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가 0이라고 한번 가정해봐. 그러면 지금 gx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fx를 그대로 따라가다가, 자, 0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로 쭉 구워지는 거잖아. 이렇게 상수함수로 쭉 구워지는 거잖아. 이거 딱 봐도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 0이라는 포인트가 지금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 포인트가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어디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 극대점 아니면 극소점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죠? 자, 만약에 극소점으로 이동했다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극소점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이 상황에 그럼 gx는 어떻게 생기냐면 자, 이 상황에 gx는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가다가, 자, 요 지점에서 요렇게 가는 친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일단 모든 구간에서 미분은 가능하네. 근데 문제가 있어. 자, 여기서 gx의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을 때라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gx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는 2분의 1까지밖에 못 가고 더 내려가지 못하는 거잖아. 그럼 최소값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2분의 1보다 작은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그러면 끝났네. 이 0이라는 포인트가 결국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쭉 와가지고 극대가 되는 포인트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네. 그치? 자, 그럼 그렇게 생긴다면은 그러면 그때 gx는 어떻게 그려지겠냐면 요렇게 와가지고 극소점을 지나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렇게 직선으로 그어지는 요런 모양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상황이 됐죠. 자, 그래서
여기가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거고 요 지점의 값이 2분의 1인 거고.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면 G0과 G'0을 더하면 2분의 1이다 그랬는데 요 그래프에서 보이죠? 지금 요 빨간 애가 Gx니까 G0이면은 2분의 1이죠. 함수값이니까 2분의 1이고. 자, G'0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겠어? 0인 거지. 그치? 네, 그러면은 2분의 1 되는 거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G1이 2분의 3보다 작다 그랬어요. G1이 2분의 3보다 작다. 이거는 지금 그래프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 그치?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요. 디귿 gx의 최소값이 0일 때 g2가 2분의 5다. gx의 최소값이 0일 때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요 포인트를 말하는 건데 여기가 지금 0일 때 g2가 2분의 5다. 이것도 잘 모르겠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이건 그래프만 가지고는 풀리지 않고 어떤 식을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좀 찾아볼게요. 값이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요 지점에서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볼게. 결국 이제 fx가 찾아지면 gx도 찾아지는 거니까 우리는 fx의 식을 찾을 겁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면 여기가 지금 y는 2분의 1이라는 라인이죠. 그쵸? y는 2분의 1이라는 라인이야. 자, 요 라인에 지금 요 지점에서 0이라는 지점에서 이 fx가 접해 있는 상태고요. 그 선이 가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만납니다. 다시 한번 만나죠. 그럼 우리가 요 다시 만나는 요 지점, 자, 다시 만나는 요 지점 하고, 자, 여기 접하는 지점하고 또 하나 여기가 그러면 또 하나의 포인트죠. 그죠? 여기 극소점. 왜냐면 얘랑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여기서 접할 테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여기 변곡점이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변곡점.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지금 이 네 점선은 간격이 다 어떤 거예요? 다 같은 상태죠. 그럼 우리가 계산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 포인트를 3알파로 잡아볼게요. 지금 여기가 0인 거나 확실하니까 그러면 여기를 3알파로 잡으면 다 일정한 간격이니까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2알파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되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이 3차 함수하고요. 이 fx하고요. 그 다음에 y는 2분의 1이라는 요 녀석하고 그럼 fx하고 2분의 1하고 같다라고 놨을 때 아까 본 것처럼 fx와 2분의 1을 같다라고 놨을 때 이게 해를 몇 개 갖는 거야 지금. 여기서 한번 두 개 해를 갖는 거죠. 맞죠? 요 3차 함수 fx라는 3차 함수와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 사이의 교점이 지금 두 개잖아. 여기서 한번 두 번 만났잖아. 근데 그 중에 0이 지금 무슨 근이에요? 중근이죠. 그래서 얘는 0이라는 중근을 갖고 그리고 3알파라는 실근을 하나 갖는 거니까 자, 결국 fx-2분의 1이라는 식은 인수분해하면 x제곱 괄호 x-3알파가 되는 거 맞나요? 아까 했던 거랑 같은 원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fx라는 친구는 x제곱 괄호 x-3알파 플러스 2분의 1 뭐 요 정도로 써놓을 수 있습니다.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요렇게는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알파가 양수라는 건 알죠. 그죠? 여기가 지금 0이고 오른쪽에 이렇게 생긴 거니까 알파가 양수라는 건 알아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0보다는 클 거야. 자, 그럼 이 식을 가지고 다시 니은으로 가봅시다. 니은. G1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G1은 F1이랑 같죠? 그죠? X가 0 이상이니까 G1이나 F1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F1의 값을 이제 요 찾은 식을 이용해가지고 표현해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괄호 1-3알파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럼 어떻게 돼? 1 분배되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알파가 얼마인지 몰라도 알파 양수였으니까 2분의 3에서 얼마를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2분의 3보다는 적어도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니은 어때요?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도 보시면 함수 gx의 최소값이 0이다. 자, 우리가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아까 이걸 표시해 놨기 때문에 얘가 어디서 최소값을 갖는지 다시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이미 알아. 그치? 2알파라는 지점에서 지금 극소값을 갖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x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이 gx의 최소값은 g2알파를 말하고요. g2알파는 사실 f2알파하고 같죠. 그죠? 2알파도 0보다 큰 쪽에 있는 값이니까. 자, 그럼 f2알파를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다가 2알파 집어넣으면 4알파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분의 1인데 이게 지금 정리 조금 하면 마이너스 4알파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인데 얘가 2분의 5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되니?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아니 최소값이 0이라고 그랬구나. 쏘리. 지금 gx의 최소값이 0이랬으니까 이게 0이랑 같은 거죠. 그죠? 0이랑 같은 거. 자, 그럼 2분의 1이 4알파 세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알파 세제곱이 8분의 1이 돼서 알파는 몇이에요? 2분의 1이에요. 그죠? 알파는 2분의 1. 그럼 알파가 2분의 1이면은요. 그러면 이제 fx가 완성돼 버렸네. fx가 x제곱 괄호 x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완성돼 버렸어요. fx가 알파 값을 찾았으니까. 자, 그럼 거기다가 이제 g2를 넣을 건데 g2는 f2랑 같은 거니까 자, 방금 찾은 fx에다가 f2 넣읍시다.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나오네. 그치? 2분의 5 나오네. 그럼 디귿도 맞네요. 그죠? 조금 어려웠지 얘도. 자, 어쨌거나 여기서도 비율 관계를 살짝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니 뒤에 좀 계산하기가 수월한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33번 보겠습니다. 133번은 자, 양수 a에 대해서 f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a에서부터 a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a 플러스 m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자, 얘도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미분을 해봐. f 프라임 x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지? 1, 3에 a에 풀막 이렇게 주시면 x 플러스 a 그리고 3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지금 2차 함수인데 자, 2차 함수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지금 a 양수니까요. 3분의 a 그래서 풀 이렇게 가는 f 프라임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fx를 그렸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갈 텐데요. 지금 여기가 극대를 갖는 지점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극소를 갖는 지점 여기가 3분의 a 그지? 그러면 우리가 비율 관계를 조금 활용을 해봅시다. 자, 극대와 극소가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변곡점도 보이네요. 변곡점은 극대와 극소의 무조건 한가운데 놓일 테니까 자, 요놈과 요놈의 가운데면 어디예요? 마이너스 3분의 1a 마이너스 3분의 a 여기가 지금 변곡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잘 생각해봐. 지금 요 간격이 요 간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그 다음 포인트가 어디냐면 자, 요 놈이랑 변곡점이랑 또 다른 접선이랑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었을 때 요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이 3차 함수와 만나는 여기가 지금 네 번째 포인트잖아요. 비율 관계에서 요렇게 네 번째 포인트잖아.
그럼 지금 이렇게 4개, 이렇게 3개의 간격이 같은 거잖아. 그럼 지금 보시면은 3분의 2a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2a를 더하면 여기가 바로 a 지점 아닌가요? 네. 그쵸? 네,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이 마이너스 a부터 a라는 요 구간이 지금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구간이 지금 딱 여기에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a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말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최소값은 여기인 거 보이고요. 자, 최대값은 지금 요 지점의 값과 요 지점의 값이 똑같이 최대값이 되겠네.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비율 관계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생각해낼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계산해서 a를 찾아야 될 테니까, 자, 요 지점을 가지고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를 가지고 여기가 지금 f 3분의 a인데, 자, 3분의 a 집어넣어 보면 27분의 a 세제곱 플러스 9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세제곱 플러스 2고, 얘가 최소값이니까 최소값 27분의 14가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 앞에 둘이 하면 뭔가요? 얘가 27분의 3이니까 27분의 4고 마이너스 27분의 5a 세제곱인가? 네.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7분의 5a 세제곱이, 자, 그래서 2를 넘겨주시면 27분의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27 날라가고 마이너스 날라가고 a 세제곱이 8이니까 a가 2가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a 값이 2라는 거를 발견했으니까 a 값 이제 찾았고 최대값만 찾으면 되겠네. 근데 최대값은 아까 a 또는 마이너스 a인 포인트였잖아요. 그죠? 이 지점의 값 fa를 구해보시면 fa가 2니까 f2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f2는 자, 집어넣으면 8 플러스, 자, a가 어차피 2니까 x자리에 2 집어넣으면 얘도 8 마이너스 이것도 8 플러스 2니까 10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네. 그죠? 최대값은 10, 답은 12 요거네. 그치?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씩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비율 관계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134번. 자, 이 문제 별로 어렵지 않거든.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134번 한번 풀어보세요. 얘도 비율 관계를 살짝 동원해서 풀어보세요. 그래프만 잘 그리면 풀리죠. 그쵸? 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저 a를 굳이 데리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이렇게 두면 되죠. a는 반대로 넘겨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요 녀석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 거니까 미분을 하시면 6x 제곱 플러스 12x가 되겠고, 그럼 요거는 6x로 묶으면은 x 플러스 2니까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생겨서 얘가 마이너스 2고 0이니까 풀마풀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인데, 자, 극대가 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2고 극소가 되는 포인트가 0이고 이런 상황이네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2라는 구간만 볼 거기 때문에, 자, 2라는 구간은 마이너스 2는 여기고요. 자, 2라는 구간은 얘에서 또 같은 간격만큼 가는 거니까 한 여기쯤에 있을까? 이렇게 있을까? 여기쯤에 2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를 끊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지점이 제일 높은 지점이 되겠죠. 최대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을 거고 여기가 있을 건데, 자, 그럼 0에서부터 0이 있을 때 함수값이 얼마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요거 그리는 거니까 0에서의 함수값은 0이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2 집어넣는 거니까 16에다가 24면은 40인가요? 맞니? 8, 26, 4, 6, 24.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포인트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6에다가 4, 6, 24. 8인가요? 8 이렇게 되지, 그치? 자, 보세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최대 최소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요 녀석에다가 이제 a를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a라는 직선을 하나 쭉 그을 건데 그 직선과 이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다가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은 마이너스 a다 라는 요 방정식의 해를 찾는 중이니까 마이너스 a라는 요 녀석을 이제 그리면 요렇게 그려져야 된단 말이죠. 요렇게 y는 마이너스 a가 지금 그은 것처럼 두 포인트에서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초록 직선이 아래로는 0을 넘어가면 안 되고 위로는 얼마를 넘어가면 안 돼? 8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이게 8을 넘어가는 순간 교점이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럼 이 마이너스 a라는 애가 0에서부터 8 사이에 있어야겠구나인데 여기서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이 경계선 부분을 잘 판단해야 돼요. 그죠? 자, 이 초록 직선이 딱 0이 되면 어때요? 교점이 두 개야, 하나야? 한 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0하고 같아지는 건 안 되죠. 근데 얘가 8하고 같아지는 건 어때요? 지금 닫힌 구간이니까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두 개의 포인트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쵸? 이 등호까지 잘 판단해줘야 마이너스 곱하면 이제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땡땡땡 해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되겠지. 답은 8개. 등호를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쪽 볼게요. 자, 39쪽에 자, 135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러면 딱 봤을 때 이제 생각나는 게 요거네. x가 0으로 가요. 그럼 분자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겠지. 아하, 그러면 f0이 3이구나. 그죠? f0이 3이구나. 자, 그 다음에 로피타를 한번 때려요. 로피타를 때리시면 분모는 1 되고요. 분자는 f 프라임 x에 0 들어가니까 f 프라임 0이고 그게 0이죠. 그래서 f 프라임 0은 0이구나. 자, fx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얻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는데 f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f 프라임 0이 0이니까요. 자, 요 지점하고 요 지점 둘 중에 한 군데가 이제 x 값이 0이겠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를 0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을 0이라고 생각하면 요 지점의 y좌표가 지금 3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점의 y좌표가 3이 돼야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나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fx하고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두 군데서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3이면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은 이 밑에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절대 두 번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쪽이 아니라 여기가 0이었다는 얘기죠. 여기가 0이었고 그 다음에 그 지점의 y좌표 여기가 3이었고 그러면 여기 지금 극소가 되는 요 지점 여기가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치? 네, 그래야 문제에서 말한 조건들이 다 들어맞습니다. 교점이 두 개 생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 녀석의 어떤 식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 이 녀석의 식을 좀 생각해 볼 건데 0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포인트를 좀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조금 더 연장을 시켜서 얘를 쭉 연장을 시키면 자, 포인트를 좀 표시해 보면 여기가 지금 접점인 거죠. 요 직선에 대한 접점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쯤에 변곡점이 있을 거고요. 여기가 그러면 평행한 직선의 접점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만나는 포인트 여기가 교점인 거고 그럼 아까 배웠던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의 상황이 일어났어. 그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선 그어주고 요렇게 선 그어줬을 때 이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 거네. 그지? 이 간격이 일정해야 되니까 자, 여기가 지금 0이니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알파, 2알파, 3알파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 지점은 y가 3이라는 선이었어요. 그죠? 어디 갔냐? 네, f0이 3이니까요. 여기는 y가 3이라는 지점이었어요. 그럼 요걸 이용해서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이 3차 함수를 좀 표현해 볼게. 얘가 지금 fx니까 자, fx하고 3하고 같아요 라고 놨을 때, 그죠? fx하고 3하고 같아요 라고 놨을 때 지금 여기서 접했고 여기서 뚫고 지나갔으니까 0이라는 중근과 그 다음에 3알파라는 실근을 하나 얻은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fx-3이라는 식이 x제곱 괄호 x-3알파하고 같을 거니까 결론적으로 fx는 x제곱 괄호 x-3알파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죠? 그죠? 아까 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이 fx를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돼. 알파만 찾으면 되니까. 그지? 근데 그 하나의 조건은 여기 보이네, 여기. 2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죠? 네, 2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래서 f2알파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 여기가 4알파 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3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면은 알파가 1이란 얘기네. 그죠? 자, 그래서 fx가 완성됐습니다. fx는 알파가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에요. 그럼 f4 구하시면 16 곱하기 1 더하기 3이라서 19가 되겠네.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136번하고 137번은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문제 중에서도 비율 관계를 써야 되는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내일 한 번 더 복습도 할 겸 비율 관계 한 번 더 얘기하고 그 뒤에 진도 나갈게요. 고생했어 얘들아. 수고했어요. 뒤에 달려있는 거 계속 진도 맞춰서 계속 좀 풀어줘. 알았지? 며칠 안 남았다. 이제 며칠만 더 고생합시다.